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168화 권상출척입니다. 권할권 상줄상 물리칠출 오를척이 되겠습니다. 이 사자를 직역하면은 상을 권하고 오르는 것을 물리친다가 되겠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면 백성들은 풍족해지고 나라 세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백성들에게 농사를 장려하였습니다. 그래서 풍작에는 농민들에게 상을 내리고 관리들은 승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흉작에는 당연히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권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풍년에는 이 상을 주어서 농사를 장려함을 말하고, 출척이라고 하면은 이 흉년에는 영농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 관리의 승진을 막았다는 말입니다. 이 초상은 맹자의 초상입니다. 맹자는 이 은나라의 공전 제도가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잘 헤아린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뒤를 이은 주나라 역시 정전제라는 이 토지 공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전제는 이 900무의 땅을 이 우물 정자 모양으로 구동분해서 이 8가구가 이 100무씩 짓고, 이 중앙에 이 100무는 공동으로 경작해서 납세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전제는 전국시대 이 맹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전국시대는 나라 간의 전쟁이 빈번하고 제후들은 무거운 세금으로 부국 강병을 도모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전란에 지친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더욱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맹자는 토지를 공평하게 나눠서 공전에서 세금을 취하도록 권장한 것입니다. 토지 공유제는 이 귀족들의 토지 사유와 세습을 폐지하고 이 정전 혹은 이 공전으로 이 토지를 개혁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공전제에서 주장한 이 일할의 이 징세 방식은 이후 2000년간 중국의 기본 세율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할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권하다, 권장하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 황새관과 힘력자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새관은 매우 오래된 자형으로 이 황하의 물새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머리 위에 이 물새의 깃 또는 이 관이 그려져 있어 동북아시아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댕기머리 물대새로 추정됩니다. 이 새는 이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진 머리깃이 특징적인 새입니다. 이 참고로 이 황새는 이 머리에 관이나 깃이 없습니다. 이 각골 자형은 이 두 가지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두 눈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깃 아래 그려진 형태와, 또 하나는 이 새의 주위에 이 입구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입구자가 있는 형태는 이 새가 시끄럽게 지저귀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이 그려진 형태는 이 수면 아래 이 먹이를 유심히 살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양태는 이 건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눈처럼 그려진 것은 이 수면 아래 이 먹이를 유심히 살펴본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고자 여기 볼견자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 볼견자가 추가가 된 자형은 이 소전에서는 이 볼관자로 이렇게 분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여기 입구자가 이렇게 새 주위에 있는 이 자형은 그대로 지저귀는 새라는 의미로 그대로 이 황새관이 됩니다. 사실 황새는 물가에 사는 새는 맞지만 이 머리에 깃이 없고, 물새가 이렇게 황새로 불리게 된 까닭은 명확하진 않지만은 이 황새가
이 물가에서 시끄럽게 우는 새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자에서 보통 황새, 학, 부엉이 등과 같이 이 큰 새들은 이 새주자가 아닌 새조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황새를 뜻하는 이 황새관도 사실은 옆에 이렇게 새조자가 붙어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는 이 부엉이죠. 이 부엉이는 밤에 부러지는 소리가 인상적인 새입니다. 그래서 부엉이 효는 이 부러지절 이 호가 새조자 옆에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부엉이 효가 되겠습니다. 황새관은 이 댕기머리 새의 형태 때문에 다양한 속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끄럽게 지적이다는 그런 의미로 시끄럽다, 제잘거리다, 기뻐 소리치다는 그런 자형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애가 여기 입구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짓거릴 혼자, 그리고 말씀언이 들어간 경우도 시끄러울 환자, 그리고 여기 마음심이 들어가서 기뻐할 환, 이게 소리친다는 의미죠. 그리고 크게 입을 벌린다는 이 하품, 험이 들어간 자는 이 기쁠 환이 됩니다. 이거는 입을 크게 벌리고 시끄럽게 웃는 걸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또 이 새의 이 머리 위로 붉어져 나온 이 솟은 모양 때문에 이 황새관은 이 솟은 모양 또는 연통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애가 여기 불화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봉화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혈이 들어간 경우에는 튀어나온 이 광대뼈 관자가 되겠습니다. 삼수별이 들어가면 이 물관이라는 의미죠. 이게 물될 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군부가 이렇게 추가된 것은 이게 기다란 이 두레와 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새관은 원래 이 벌관자와 사실은 그 기원이 같습니다. 이는 이 단순히 바라보는 관자가 아니고 이 유심히 살펴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알권을 보면은 권알권은 이 황새관이 아니고 이 볼관자와 힘력자의 합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이 소전 이후 늦게 만들어진 자형이기도 합니다. 이 사자 곤상 출척에서도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관리가 논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농사를 장려한 것을 이 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접 살펴보다는 이 볼관자와 이 힘력자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권장하다, 힘서다, 가르치다, 힘쓰게 하다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 권할권은 억지로 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싫어하다, 실적내다, 싫어하게 되다는 뜻으로도 발전해서 이 실적날 권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상줄상입니다. 이 자는 여기 이 높을 상자와 밑에 이 조개패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을 상은 높이다, 높다는 뜻을 가진 이 자형이지만은 이 오늘날에는 이 오히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높을 상의 근문 자형은 이 두 팔을 세운 이 여덟 팔자 하고 집을 뜻하는 이 향할 향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향할 향은 여기 보면은 이 각골자를 보면 여기 움집과 그 입구를 나타내는 이 입구자가 그려진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 의미는 집으로 들어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점점 발달해서 향하다, 나아가다, 그리고 가는 방향의 의미로도 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전 이후로 나중에는 이 입구자를 집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아닌 이 집에 난 창문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창문으로 해석하여서 창으로 바라보다는 그런 뜻도 생겨나고, 보통 문은 남쪽에 있고 창은 북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 북으로 난 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향할 향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여덟 팔이 들어간 이 깃벌태는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소리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집을 뜻하는 이 향자 위에 이 8팔이 있는 것은 이 집을 이렇게 높이 쳐올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높다, 높이다, 자랑하다, 숭상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전에서 이 자형이 따듬어지면서 이 위에 따듬어진 형태가 이 짝을 소자가 됩니다. 이 짝을 소가 이 지부에 자리 잡게 되어서 이 높다는 자형에 오히려 이 작다는 이 자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아직 크지 않다는 의미도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전에 형성된 이 의미가 이 오늘날에 오히려 더 많이 사용되어서 이 자는 높을 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높을 상은 건문 형태에서도 사실은 약간의 의미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위에 두 팔, 이거는 두 다리로 본 것이죠. 그러면 이 입구자는 이 밑에 걸친 이 다리에 걸친 이 치마로 이걸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치마라는 그런 의미가 이 건문에서 생겨나게 되었으며, 소전에서는 이 치마라는 뜻을 확실하게 나타내고자 이 입구자 대신에 이 천을 뜻하는 이 수공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공건이 들어간 이 치마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것은 원래 높은 짚을 뜻하는 자형이었으므로 이 자는 이 치마보다는 이 높은 집 안에서 입는 옷, 즉 집안에서 편하게 입는 옷이라는 그런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항상 입는 옷이라는 의미에서 이 자는 나중에 이 항상 늘 변함없다는 이 새로운 뜻으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항상 상이 되어버렸고 다시 치마를 뜻하는 자형은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수공건 대신에 이 치마 옷, 즉 옷을 뜻하는 이 옷자를 넣은 이 치마상이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가 이렇게 오늘날에 이제 와서 확정이 됩니다. 치마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 상줄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줄상은 이 각골 형태를 보면은 여기 임금왕 그리고 밑에 이 구멍혈자 요 양 사이드가 붙어 있으면은 안내자죠. 그리고 밑에 이 입구자로 된 형태입니다. 임금왕은 이 각골 형태는 이 큰 대자 아래에 이 땅을 뜻하는 이 수평형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가 임금왕으로 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임금이 아래를 내려다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각골자의 의미는 이 왕이 이 집안에 앉아서 이게 입구자죠. 즉 말씀을 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왕의 칭찬, 격려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건물에서는 이 말로 하는 칭찬이 아닌 이 죄화를 임금이 내리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화를 뜻하는 이 조개패가 입구자 대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임금이 사라지고 이 임금이 사는 높은 집을 뜻하는 이 높을 상자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임금이 죄화를 주어 칭찬하다는 의미로서 그 뜻이 상주다, 정려하다, 칭찬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하자면은 이 상줄상은 이 높은 이가 아래 사람을 칭찬하거나 이 물질적으로 뭔가를 하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자는 물리칠 출입니다. 이 자는 여기 금을 흑 그리고 밑에 날출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금을 흑은 이 사실은 숙금댕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밭전자 밑에 여기 불화자, 이게 불화자의 각골이나 금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자가 이제 불화자를 좀 얇게 쓴 형태입니다. 이는 이 밭을 이렇게 불로 검게 태운다는 의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건문으로 와서는 이 밭전자는 이 사람 얼굴이 되어서 사람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새까맣게 이렇게 걸린 얼굴이 탄 사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옆에 자형들을 보면은 이 몸 곳곳에 이렇게 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몸 전체가 씻지 않아서 거무틱틱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검문 후기로 와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아궁이고 밑에 불화자가 그려진 모습입니다. 이런 검게 거슬린 이 아궁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자형은 그대로 소전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검게 거슬린 이 아궁이의 검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흑은 그 의미가 검다, 거뭇게 되다, 어둡다, 나쁘다, 사악하다, 검게 물들이다, 모함하다, 횡령하다 등입니다. 따라서 이 검을 흑은 단순히 이 색이 검다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이 나쁘다, 지저분하다는 의미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검문에서 이 나타난 이 검은 얼굴, 이 꾀죄죄한 얼굴이란 그런 의미가 남아있는 자가 이 성낼 이 묵자가 되겠습니다. 이 성낼 묵의 검문을 보면은 여기 검을 흑자와 여인여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인의 얼굴이 이 검은빛이다 는 표시입니다. 원래 이 자의 의미는 이 지저분한 여자 노예, 이 검은빛을 한 여자 노예의 얼굴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이 검은빛 얼굴이라는 것은 나중에 환한 얼굴이라는 그런 새로운 해석에서 이 자는 이 성내다는 뜻으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이 날출은 이 구덩이에서 발을 빼는 모습에서 나온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구덩이가 있고 위에 발짓자가 위를 향하고 있어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간혹 이 구덩이가 여기 입구자로 표기된 형태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대로 이 검문과 소전을 거쳐서 이 현대의 서체로 따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출은 그 의미가 이 나가다, 떠나다, 나다, 내놓다, 태어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출은 이 어디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금을흑과 날출의 합은 바로 이 금을흑은 이 나쁜 것 또는 나쁜 마음에서 출, 즉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물리치다, 내쫓다, 내치다 등이며 혹은 이 나쁜 임금을 내쫓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서 폐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오를척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여기 자부변과 이 걸음보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부변은 이 언덕불을 변에 간결하게 만들어 넣은 자형이 되겠습니다. 언덕부는 이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가기 쉽게 호물판, 이 발판 형태에서 출발한 자형입니다. 석기시대 주거지는 산기슭 동굴이 많았는데 이 동굴 벽면을 타고 올라가기 쉽게 이 벽면에는 홈을 팠습니다. 언덕부는 그 홈을 판 계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계단 형태는 그대로 검문과 소연까지 그대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이 자형은 처음에는 이 경사지 혹은 이 거주지를 의미했으나 나중에는 이 경사지 혹은 거주지가 있는 언덕이란 그런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덕부는 사실 거주지란 그런 속뜻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언덕부는 그 의미가 산, 높다, 많다, 살찌다 등 뭔가 높고 크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걸음보는 걷는 발걸음을 나타낸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오른발과 이 왼발이 연이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차곡차곡 걸어간다는 의미며 이 거리를 뜻하는 이 행자가 들어가 있는 각골자가 있기도 합니다. 이는 거리를 걷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소전 자형도 보면은 밑에 이 오른발, 왼발 두 개의 발짓자가 위아래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삐쳐나온 것이 엄지발가락을 나타내고 있는 자형이 이 발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보는 발로 걷는 것을 그린 자형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걸음, 걸음걸이, 걷다, 뒤따르다 등입니다. 또한 이 보는 거리 단위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1보는 6척에 해당됩니다. 1척이 30cm 정도이므로 1보는 약 1.8m 약간 더 되는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언덕부와 걸음보가 합쳐진 자는 당연히 이 언덕을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이 각골자부터 형성된 아주 오래된 자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의 오늘날 의미는 이 오르다, 등정하다, 이 등극하다, 승진하다, 산에 오르다, 이 산재를 지내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권상출척, 즉 풍년에는 이 상을 내려 농사를 이 장려하고 흉작에는 이 관리의 이 승진을 이 막는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와 비산식에 살았던 전국시대 이 진나라 혁명가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맹자와 달리 이 토지의 사유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상황은 전국시대 법가를 대표하는 중요한 이 진나라 정치가입니다. 상황은 토지 공유제인 이 정전제를 폐지하고 토지를 개간하여 농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사유화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도량형을 통일해 경제발전을 촉진시켰으며 근현제를 통해 중앙 집권제를 확립했습니다. 상황의 개혁 정치는 훗날 진이 천하를 통일하는 미끄럼이 됩니다. 그는 변법을 통해 귀족들을 엄하게 다스렸으며 절대 권력자인 황제와 평민의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엄격한 그가 만든 이 변법 적용을 때문에 나중에 귀족들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이후 그를 신임하던 효공이 죽고 나자마자 해문왕은 이 상황을 축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나중에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맹자의 이 공전, 저는 오늘날 이 공산주의와 많이 닮아 있고, 이 상황의 그 정치는 오늘 자본주의를 좀 많이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